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량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데이터 분석하다 보면 진짜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죠?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들 때문에 결과가 왜곡되는 문제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아주 강력한 무기, 패널 데이터 회귀 분석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뼈대는요, 계량경제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바로 그 책, 스타켄 왓슨의 계량경제학 입문 10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의 탄탄한 논리를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분명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여정입니다. 먼저 왜 숨은 변수가 분석을 망치는지 그 함정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함정을 피하게 해줄 우리의 주인공, 패널 데이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엔 이 패널 데이터가 고정효과라는 마법을 통해 어떻게 숨은 변수들을 제어하는지 그 원리를 깊이 들여다볼 거고요. 시간의 효과까지 고려하는 방법도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도구의 힘과 명확한 한계는 무엇인지까지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뭘까요? 저는 종종 눈에 보이는 데이터보다 그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까다롭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녀석이 오늘 우리가 무찔러야 할 악당입니다. 이름하여 누락변수 편애. 이게 뭐냐면요, 분석에 꼭 포함했어야 할 중요한 변수를 실수로 빼먹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완전히 정반대의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함정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런 가설을 세웠다고 칩시다. 술에 붙는 세금, 즉 주세를 올리면 사람들이 술을 덜 찾게 되니까 음주운전이 줄고 그럼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어들어둘 거야. 어때요? 아주 그럴듯하죠.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 같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뭔가 좀 찜찜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는 원래부터 운전 문화가 좀 험하고 다른 주는 도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변수들은 어떻게 하죠? 만약 주세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사망자 수가 달라지는 거라면 우리 분석은 완전히 엉뚱한 결론을 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골치 아픈 숨은 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영웅이 등판할 시간입니다. 바로 아주 특별한 데이터 구조, 패널 데이터입니다. 패널 데이터가 대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똑같은 대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한 데이터예요. 여러 개의 주의 스테이트들을 몇 년에 걸쳐서 쭉 살펴보는 것처럼 말이죠. 어느 한 시점만 딱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패널 데이터의 구조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A주를 보면 2010년 데이터도 있고 2011년 데이터도 있죠. B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A주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B주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각각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곧 잠금 해제할 패널 데이터의 진짜 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특별한 데이터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그 골치 아픈 숨은 변수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패널 데이터의 진짜 슈퍼파워, 고정효과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수식이 나왔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회귀 모형인데요. 좌변의 fatality i는 i번째 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우변의 tax i는 그 주의 주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저 베타 1이죠. 주세가 1단이 오를 때 사망자 수가 얼마나 변하는가. 근데 진짜 문제는 저 맨 뒤에 붙은 UI예요. 이 오차항이라는 녀석 안에 우리가 미처 관찰하지 못한 온갖 것들, 아까 말했던 그 주의 운전 문화나 도로 상태 같은 숨은 변수들이 전부 뭉뚱그려져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UI가 텍스 I와 관련이 있으면 베타 1 값이 엉뚱하게 추정되는 누락 변수 편애가 발생하고 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패널 데이터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 복잡한 오차항 UI를 두 부분으로 쪼개볼 수 있어요.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알파 i와 엡실론 i로요.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저 알파 i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i번째 주만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주의 지리적 위치나
아주 오랫동안 굳어진 그 지역만의 문화 같은 것들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골치 아팠던 바로 그 숨은 변수 덩어리를 수학적으로 딱 끄집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수식이 바로 그 해법을 보여줍니다. 고정효과 모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전 수식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오차항에서 끄집어냈던 알파 i가 아예 당당하게 수식 안으로 들어와 있죠? 이게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회귀 모형은 분석을 할 때부터 A주는 원래 이런 특성이 있고 B주는 원래 저런 특성이 있지 하는 걸 이미 하나의 변수처럼 고려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마다 다른 그 고유한 특성들의 영향력은 싹 제거되고 우리는 오로지 주세 텍스 it가 사망자 수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 바로 저 베타1을 훨씬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을 수 있어요. 주마다 다른 고유한 특성은 이제 잡아냈는데 만약 모든 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시대적 흐름 같은 게 있다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어 특정 연도에 전국적으로 자동차 안전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거나 큰 경제 위기가 닥쳤다거나 하는 경우 말이죠.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수식에 담겨 있습니다. 이전 모델에 람다 t라는 새로운 항이 하나 더 추가된 게 보이시죠? 이걸 시간 고정 효과라고 부릅니다. 알파 i가 각 주에 변하지 않는 특성을 통제했다면 이 람다 t는 특정 연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효과를 통제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10년에 전국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면 그 효과는 이 람다 t가 전부 흡수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개체별 고정 효과와 시간 고정 효과를 둘 다 사용하면 훨씬 더 정교하게 숨어있는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고정효과 모양이 얼마나 강력한지 쭉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아시죠? 세상에 완벽한 분석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이 멋진 영웅에게도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강력한 방법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고정효과 모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개체별 특성들, 예를 들어 지리적 위치나 깊이 뿌리내린 문화 같은 것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통제합니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고 주마다 다르게 변하는 변수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주에서만 갑자기 안전운전 캠페인이 대성공을 거두는 것 같은 이런 복잡한 변수까지는 잡아내지 못한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교과서의 결론처럼 패널 데이터 방법론은 누락 변수를 통제하는 데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용한 도구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남죠.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고 개체에 따라서도 다르게 변하는 그런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숨은 변수들은 과연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그 이야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을 것 같네요.